제목 비트코인 추가 하락 불가피한 이유, 미 연준 금리 인상 지속 전망. 비트코인 횡보 장기화에 따른 급등락에 유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4일 뉴투데이는 비트코인의 주간 평균 변동성이 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횡보 장기화는 시장 내매수 및 매도 모멘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큰 자금 유입 및 유출이 발생하면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혹은 중기적인 급등이 나타났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등락 양방향의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사 퀸베스트의 소속 애널리스트 야신 엘만드라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미실현 순손익 지표도 원가 대비 17%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이전 사이클의 바닥가 근처 해당 지표는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추가 하락 여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200주移동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또 다른 세대적 관점의 바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2F 모델을 고안한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는 트위터를 통해 자체 개발한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모델은 6월 중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됐다. 물론 해당 지표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 강도 지수에서도 강세 시그널이 확인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의 장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데스크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매일 채굴해 생성되는 BTC 물량은 최근 약세장의 주요 매도 압력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가격 및 채굴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채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매일 채굴되는 BTC가 즉시 매도되더라도 하루 총 거래량의 1에서 1.5%에 해당하는 900BTC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최근 몇 달간 채굴자들의 활동 중단으로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하락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안정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마지막에 웃을 승자는 비트코인 고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1,000만 달러를 투자해 480BTC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오창펑 파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지금은 그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트윗을 북마크 기능을 이용해 저장하라고 말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 푸에르토리코 은행 폐쇄, BTC 필요성 반증.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운영 중인 소형 은행이 최근 현지 규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됐다. 이후 고객들은 해당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 4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아이러니하지만 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피터 시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은행이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푸에르토리코 규제 당국은 내 은행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최소 준비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당국은 적격 투자자의 자본 투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터 시프는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 어떠한 사전 공지도 전달하지 않았다. 작은 은행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반대로 은행을 운영하며 한 푼도 벌지 못했다.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다. 결과적으로 은행 내 계좌들이 동결됐으며 고객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17.5달러일 때부터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이름을 알렸다면서 이제는 왜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필요한지 이해할 것이라 말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커버가와사키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로서 커버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회의론자 픽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CEO는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푸에르토리코 규제당국이 픽터시프가 운영 중인 현지 은행의 폐업을 명령한 것에 대해 그의 은행은 탈세 등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냐고 묻는 한 트위터 사용자의 질문에 확실히 비트코인은 가치를 갖고 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가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SRB는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끼치는 리스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구체화될 수 있다며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련 법적 조치를 내놓는 건 물론 해당 분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 및 글로벌 차원의 규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일부 프레시 알면서도 쓰레기 코인 홍보 개인 투자자만 피해 떠나나. 일부 벤처 캐피털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쓰레기 코인의 중앙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홍보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유명 비트코인 관련 서적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 저자 사이페기나 모스가 트위터를 통해 규제당국과 여론만 설득하면 VC들은 이런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지만 개인 투자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또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이너들은 쓰레기 코인의 중앙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VC들은 항상 비트코이너들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쓰레기 코인 산업이 수십억대 규모로 성장했으며 옳은 소리를 하는 비트코이너들은 스캠 프로젝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면서 쓰레기 코인은 탈중앙화됐다는 헛소리를 홍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들이 온라인에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바보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인 저우창펑도 트위터를 통해 벤처 캐피털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암호화폐 대출 및 거래 플랫폼 폴드의 외신 기사를 인용하며 예외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아직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의 최고 경영자 라이언 실키스는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업계 내 대형 거래소들은 투명한 운영, 견고한 대차 대조표, 브랜드 파워 등을 앞세워 암호화폐 산업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자산의 2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FTX와 코인베이스는 올바른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 바이낸스와 FTX는 암호화폐 선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일부 언론은 해당 새 기업들을 서술할 때 필요치 않은 과장을 섞는다. 어떤 기업은 구세주로 또 어떤 기업은 배신자로 또 다른 기업은 슈퍼필런처럼 비춰지곤 한다. 언론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목 조던 벨포트 비트코인 펀더멘털 강력 3에서 5년 투자 후 돈 못 벌면 충격.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이자 전직 주식 중개인인 조던 벨포트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강력하기 때문에 3에서 5년 투자하면 수익을 거둘 것이라며 돈을 벌지 못한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포트는 5일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적 해지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주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거래될 때가 온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그는 포춘지와의 인터뷰 중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순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은 끊임없이 발행되는 기업의 주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5일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약 6만 9천 달러 대비 71% 폭락한 2만 달러를 놓고 매도 매수 세력 간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코인마켓캡 기준 최고 2만 405.12달러, 최저 19,436.6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제목. 미 거시경제 지표 주시하는 비트코인. 당분간 변동성 장세 이어질 듯.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5일 2만 달러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의 주간 평균 변동성이 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며 횡보 장기화에 따른 급등락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투데이는 횡보 장기화는 시장 내매수 및 매도 모멘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큰 작은 유입 및 유출이 발생하면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혹은 중기적인 급등이 나타났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등락 양방향의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콘트 기고자 아웃언더 롱숏 포지션에 각각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아져 가까운 시일 내에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약 4%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미체결 약정은 단 몇 시간 만에 6억 1,500만 달러나 늘었다. 이처럼 미체결 약정이 급격히 늘어나면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변동성으로 인한 가격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 펀딩 비율을 참고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펀딩 비율은 현재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7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경제분석국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발표 등 거시지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6월 CPI는 현지 시간 7월 13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현지 시간 7월 26에서 27일, 비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현지 시간 7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프펜은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6월 CPI 발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율이 진정된다면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낙관 전망을 내놓았다. 제목. 코스피 외국인 기관 내수의 2,340대 회복. 원달러 환율 1,300.3원 마감. 코스피가 5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의 닷새 만에 반등해 2,34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44포인트 오른 2,341.78의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93억 원, 1,350억 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반면 개인은 3,895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매물을 쏟아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8.22포인트 오른 750.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52억 원, 807억 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3,280억 원 순매도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와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 상승 피크아웃 기대감이 확대됐다며 미국 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 취소 기대감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등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개장 전에 발표한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라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2원 오른 달러당 1,300.3원의 거래를 마쳤다. 1,300원대 종가는 지난달 23일 이후 8거래일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제목. 원달러 환율 급등의 6월 외환 보유액 94억 달러 급감.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94억 3천만 달러 감소했다. 이런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한은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 감소와 더불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서자 외환 당국이 환율 조정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푼 것으로 추정된다. 6월뿐 아니라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빠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환 보유액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지난 1분기에만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에서 83억 1,1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외환 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 증권이 한 달 전보다 62억 3천만 달러 줄어 4천억 달러 선에서 내려오며 3,95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예치금은 192억 3천만 달러로 26억 4천만 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과 특별 인출권인 SDR은 각각 6천만 달러, 5억 1천만 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5월 말 기준 세계 9위다. 중국이 3조 127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위스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는 56억 줄어든 5,874억 달러를 보유해 세계 5위를 유지했다. 제목 리플 전 CTO 5일 기준 5천만 XRP 보유 중. 다음 주면 다 팔린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제드 맥칼렙의 지갑 기록 추적 웹사이트 제드 밸런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5일 기준 맥칼렙의 지갑에는 5,005만 176XRP가 남아있다. 지난 7일간 맥칼렙은 하루 평균 659만 2,748XRP를 매도했다. 이 추세라면 다음 주 중에 그가 보유한 XRP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시간 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리플 시세는 0.3272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48% 상승한 수치다. 시가총액은 약 160억 달러 수준이다. 출처 제드 밸런스 코일 리더스. 제목 대표 메타버스 암호화폐 디센트럴랜드 vs 더 샌드박스 트렌드. 지난해 말 메타버스 열풍과 함께 대표적인 메타버스 암호화폐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장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유망 기술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다수 가상자산이 반등세를 보이며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메타버스 암호화폐의 대명사로 통하는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디센트럴랜드 vs 더 샌드박스. 언급량 추이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주일간 디센트럴랜드는 10회, 더 샌드박스는 143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더 샌드박스의 언급량이 급증한 7월 4일 CJ-ENM이 더 샌드박스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 CJ-ENM은 더 샌드박스 가상 부동산을 매입하여 K 콘텐츠 메타버스를 구축하며 전 세계 사용자를 사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CJ-ENM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 체결.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디센트럴랜드 vs 더 샌드박스.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디센트럴랜드의 이미지는 긍정 50%, 부정 0%, 중립 50%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중립적인 이미지를 골고루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다양한 경험이, 중립적인 표현은 가능하다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없다. 더 샌드박스의 이미지는 긍정 80%, 부정 7%, 중립 13%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응원하다와 파이팅, 낫다, 효과주다, 다양한 장르, 멋지다, 좋은 경험, 힘내다, 기대되다, 좋은 모습, 환영하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어렵다 단 하나이며 중립적인 표현은 가능하다와 미약하다가 있다.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온라인 매체 베스트 미디어 인포에 따르면 인도 디지털 에이전시 블링크 디지털이 야쇼다 병원 그룹과 협력해 디센트럴랜드 내 가상 의료 구역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블링크 디지털은 야쇼다 병원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야쇼다 병원은 추후 메타버스 기반 의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블링크 디지털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암호화폐 뉴스 웹사이트 FX 엠파이어는 이더리움과 더 샌드박스가 간밤 각각 7%, 15% 랠리와 함께 알트코인의 반등세를 견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더 샌드박스는 6월 가격 붕괴 이전 기록한 1.2달러 선을 회복했다. 더 샌드박스는 6월 말 18.47% 하락했으나 60.35% 랠리를 기록한 덕분에 1.2달러 선에 도달했다. 현재 더 샌드박스의 50일 이동 평균선은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전환해 랠리를 기록할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FX 엠파이어는 앞으로 더 샌드박스의 시세가 상승세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오늘의 시세는 7월 5일 오후 3시 코인마켓캡 기준 디센트럴랜드의 시세는 전일 대비 7.99% 상승한 0.8999달러이며 더 샌드박스의 시세는 13.25% 상승한 1.2달러이다. 제목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마트 20만 달러 상당의 트레이딩 대회 개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마트가 지난 6월 자체 NFT 마켓을 출시하는 등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트레이딩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은 20만 달러이며 럭키 드로우, 보너스 쉐어링, 톱 트레딩, 데일리 트레딩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 시 상금으로 BMX 토큰을 얻을 수 있다. 비트마트는 2018년 BMX 프로젝트를 런칭하여 3분기 거래소를 출시하였다. 비트마트는 에어번브, 스파티피, 우버, 크레이켄 등에 투자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회사인 알렉산더 캐피탈, 벤처스와 블록체인 중심의 벤처 캐피탈인 템버시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비트마트는 현물 거래 선물 거래 NFT 마켓플레이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비트마트 선물 거래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신규 유저 대상으로 선물 거래 입금 이벤트 및 친구 초대 이벤트 등 선물 거래 또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현재 비트마트는 코인마켓캡 기준 38위며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인 비트마트 자체 토큰 BMX 토큰은 약 2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카르다노 바실 업그레이드로 에이다 강세 보일까? 단기 급등은 어려울 것. 카르다노의 바실 업그레이드가 임박함에 따라 에이다 강세가 전망된다. 4일 유명 코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의 익명 애널리스트 가이는 분석 콘텐츠를 통해 바실 하드포크가 카르다노 메인넷에 적용된다면 확장성이 개선될 것이고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에이다는 중장기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이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 업그레이드 알론소 테스트넷 사례처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반대로 에이다의 약세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분위기에 따라 알트코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에이다의 단기 급등은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전날 카르다노 개발사 양는 트위터를 통해 UTC 기준 7월 3일 20시 20분에 테스트넷에서 바실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다노 테스트넷 블록 생성 속도가 빨라지고 낮은 비용으로 스크립트 성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카르다노 사이드 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된다. 이에 대해 양는 커뮤니티 요청에 따라 메인넷 하드포크 이전의 스테이크 풀 운영자와 개발자, 거래소가 번 업그레이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4주의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파트너들이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카르다노 메인넷을 바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안을 낼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바실 하드포크 출시 일정 연기될 당시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바실 하드포크는 에이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하드포크이자 업그레이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테라 붕괴 이후 나는 엔지니어들에게 업그레이드에 보다 신중할 것을 주문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그레이드 출시 전 최소 3번의 테스트와 1번의 커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파실 업그레이드는 일반 사용자보다는 앱 개발자에게 초점을 맞춘 하드포크다. 카르다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블루투스 언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업그레이드가 적용되면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풀어냈다. 제목 톰파이낸스 클레이스왑 신규 풀톰 MTS 보상 시스템 적용 완료. 탈중앙화 디파이 프로젝트 톰파이낸스는 최근 클레이튼 체인의 대표적인 디파이 플랫폼인 클레이스왑에 생성한 신규 풀톰 MTS의 5일부터 돈 토큰의 에어드랍 적용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톰 MTS 풀의 유동성을 공급한 참여자는 실시간으로 톰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톰 토큰의 에어드롭이 적용된 시점 기준으로 보상률은 3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 및 보상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더리움 체인 기반의 토큰을 클레이튼 체인의 토큰으로 스왑을 진행한 후 참여해야 한다. 오르빗 브릿지 플랫폼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체인 간 스왑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신규 풀의 톰과 함께 유동성 콜라보로 참여한 MTS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듀테크 메티스 에듀의 유틸리티 토큰이다. 메티스 에듀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언어, 코딩 등 각 분야의 유명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TCP 스쿨, 문정아 중국어, 마이플과 제휴를 맺고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디파이 프로젝트인 톰페이낸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한 유동성 콜라보 풀들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제목 미경제 경기부터의 만나 이례적으로 일자리 풍부.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지만 고용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기 후퇴를 12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GDP는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 후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있는 최근엔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GDP는 1분기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그럴 것으로 보이지만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4%에서 올 5월 3.6%로 오히려 내렸다. 이는 경기 후퇴를 예상하는 이들에게 수수께끼와 같다며 미국이 경기 후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과거의 경기 후퇴와는 다를 것임을 의미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미국 경제의 상황을 예전에 회자했던 고용 없는 성장을 살짝 뒤틀어 고용이 풍부한 경기 후퇴라고 명명했다. 단, 정보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은 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경기 후퇴 여부를 판정할 때 여러 경제 지표를 참고하는데 그동안 네버이 경기 후퇴로 규정한 시기 매번 고용 상황이 악화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예컨대 1960년 경기 후퇴에엔 실업률이 1.9%포인트 증가했고 2020년 코로나19 발 경기 후퇴에엔 11.2%포인트나 급증했다. 2차 대전 이후 12번의 경기 후퇴 시기 실업률은 평균 3.5%포인트 증가했다. WSJ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5명 중 2명꼴로 미국이 내년에 경기 후퇴에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 50%로 봤지만 실업률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미국 실업률이 올해 말에는 3.9%, 내년 말은 4.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2차 대전 이후 경기 후퇴 시기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적은 없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교수이자 느버 위원인 로버트 고드는 당분간 고용 수치와 GDP 수치가 상충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이스라엘도 빅스텝 단행. 올해 큰 폭 금리 추가 인상 전망.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25%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4일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금리를 올린 뒤월에 이어 이번까지 올해 3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CNBC는 이번 금리 인상은 4%를 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약 1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11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해 정부의 연간 목표 범위인 1에서 3%를 훨씬 웃돌았으며 실업률은 3.0%로 떨어져 임금 상승 압박 우려가 커졌다. CNBC는 이번 금리 인상이 2011년 3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책 조정으로 올해 큰 폭의 금리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목. 최악의 6월 보는 비트코인. 7월 전망도 불확실. 출처 알리 마르티네스 트위터 코인 리더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5일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을 회복한 가운데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가 파당론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의 비트코인 MBRB 365대 지표가 2015년 1월 기록한 마이너스 56.85%, 2018년 12월 기록한 마이너스 55.62%에 가까워졌다면서 6월 중순 50.09%, 현재 마이너스 48.23%를 나타내고 있는 해당 지표는 지난 약세 사이클 바닥에서 나타났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MBRB는 자산이 얼마나 고평가 또는 저평가됐는지를 나타낸다. 다만 비트코인 단기 가격 전망에 대해서 그는 현재 비트코인은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21,900달러 저항 수준, 하방으로 18,660달러 지지선으로 방향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두 가격대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노이즈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4일 주간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0일간 약 37.9% 하락하며 2011년 약세장에서 경험한 최악의 달을 재차 경험했지만 소위 호들러로 불리우는 장기 보유자들의 투심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글래스노드는 호들러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트코인 약세가 한창이지만 호들러들은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 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간 5일 오전 10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약 22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69% 급등한 수치다. 시가총액은 약 3,87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2.5% 수준이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회복의 투심 개선. 저가 매수 타이밍. 글쎄.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5일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를 회복했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대출업체 볼드가 고객의 코인 인출을 중단하면서 모라토리엄 신청 계획을 발표했지만 투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하는 모습이다. 5일 오전 9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약 22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4.96% 급등한 수치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5포인트 상승한 19를 기록했다. 투심이 개선됐지만 극단적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총 비중,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2만 달러에 바짝, BTC 낙관론도 슬그머니 고개 한편, 톰나무언니 게시우드가 이끄는 미국 투자사 퀸베스트의 소속 애널리스트 야신 엘만드라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AAX의 안톤 쿨린도 최근 시장이 연준 금리에 크게 의존하고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여전히 크게 받는 상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만연해 안도 랠리가 이 국면을 바꾸지는 못한다면서 현재 시장 움직임은 데이트레이더에게는 적절한 기회이지만 위험을 줄이려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시장의 중기 방향성은
가을까지 거시적 요인을 지켜본 후에야 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목 비트코인 장중 2만 달러 회복, 급등락 가능성 유예야.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5일 장중 2만 달러를 회복했다. 이날 오전 7시 4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만 4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62%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회복했지만 급등락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의 주간 평균 변동성이 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며 횡보 장기화에 따른 급등락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횡보 장기화는 시장 내매수 및 매도 모멘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큰 작은 유입 및 유출이 발생하면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혹은 중기적인 급등이 나타났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등락 양방향의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헤지펀드 베테랑 FTX의 블록파이 인수, 암호화폐 약세장 바닥에 도달했다는 신호.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가 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암호화폐 베어마켓 바닥에 도달했다는 시사하는 표시라고 말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헤지펀드 베테랑 스카라무치는 최근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암호화폐 브로커 보이저 디지털이 플랫폼에서 거래, 예금 및 인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따라 업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고 자본을 투입할 의향이 있다. 그는 이번 블록파이 구제를 고객풀 확대를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약세장은 사이클 측면에서 장기 추세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에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가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바닥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블록파이는 최대 2억 4천만 달러 인수 관련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블록파이 CEO 잭 프린스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하루 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아직 주주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에 바짝, BTC 낙관론도 슬그머니 고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5일 오전 7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9,974달러까지 오르며 2만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대출업체 볼드가 고객의 코인 인출을 중단하면서 모라토리엄 신청 계획을 발표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셀시어스 등 최근 예금 인출을 중단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어 시장 이익에 대한 면역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밤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직전 거래일인 지난 1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저가 매수세 유입에 일제히 반등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이 재차 2만 달러 선을 돌파를 시도하면서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의 비트코인 MBRB 365대 지표가 2015년 1월 기록한 마이너스 56.85%, 2018년 12월 기록한 마이너스 55.62%에 가까워졌다면서 6월 중순 50.09%, 현재 마이너스 48.23%를 나타내고 있는 해당 지표는 지난 약세 사이클 바닥에서 나타났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MBRB는 자산이 얼마나 고평가 또는 저평가됐는지를 나타낸다. 또 유투데이는 비트코인 강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 글래스노드를 인용, 1000BTC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월 평균 14만 BTC를 매수하며 잔액을 869만 BTC 이상으로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2F 모델을 고안한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체 개발한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모델은 6월 중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됐다. 물론 해당 지표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 강도 지수에서도 강세 시그널이 확인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의 장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로 조정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유명 암호화폐 전략가 카포는 42만 5,900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이 2만 달러의 중요 심리적 가격 영역 이상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다른 매도 이벤트가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카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의 차트를 공유하며 비트코인이 연간 최저치인 17,6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16,000달러를 바닥 가격으로 예상했다. 카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6,000달러에서 바닥을 친 후 급반등해 2만 달러 지지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이안 한해도 2021년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이번 약세장에서 13,000달러 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암호화폐 랠리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약 80%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일례로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말 약 2만 달러에 가까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 2018년 3,000달러 가까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지배하는 유럽 증시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4일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4% 상승한 5,954.65,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은 0.9% 오른 7,232.65로 각각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도 0.1% 뛴 3,452.41을 기록했다. 반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3% 내린 12,773.38로 마무리됐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의해 초래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다소간의 낙관론을 회복했다고 AFP 통신은 분석했다. 다만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글로벌 투자사 시티인덱스의 애널리스트 파와드라자 그자다는 AFP에 지금 상황을 바닥이라고 볼 만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짚었다. 제목 암호화폐 대출업체 볼드 모라토리엄 예고 가격 급락의 코인 업체줄 파산 공포. 싱가포르 및 인도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대출 및 거래 플랫폼 볼드가 고객의 코인 인출을 중단하면서 모라토리엄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고 4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볼드는 회사 블로그에 성명을 올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12일 이후 1억 9,770만 달러 규모의 코인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코인 인출과 거래 예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과 함께 싱가포르 법원에 모라토리엄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긴급 자금 수혈을 위해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볼드는 한때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설립한 발라벤처스로부터 거래객 투자금을 유치한 유망업체였다. 하지만 코인 가격 폭락으로 업계에 번진 유동성 위기의 덫을 피하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볼드가 암호화폐 시장 괴멸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산 코인테라와 루나 붕괴로 시작된 가상화폐 가격 급락이 업계의 유동성 위기의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볼드의 모라토리엄 예고에 앞서 여러 업체가 파산과 코인 인출 중단을 선언했다. 코인 대출업체 셀시어스는 지난달 자산 인출 동결을 선언하면서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즈 캐피털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명령을 받았으며 최근 미국 내 채권자의 소송을 피하고 회생 절차를 받기 위해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이어 3에로즈의 돈을 물린 암호화폐 거래소 보이저 디지털은 지난 1일 코인 거래와 인출, 예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이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계열 회사로부터 긴급 구제금융 자금을 받았다. 3에로즈 부실 대출로
8천만 달러 손실을 본 디파이 업체 블록파이도 FTX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았다. FTX는 최근 블록파이에 대한 리볼빙 크레디트 규모를 2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늘렸다. 경제매체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디파이 플랫폼 방코르와 바벨 파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플렉스 등도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고 있다. 방코르는 지난달 암호화폐 시장 악화를 이유로 투자자 보호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고, 바벨과 코인플렉스는 인출 중단을 선언했다. 아울러 주요 암호화폐 대출업체 중 하나인 제네시스의 경우 스리에로즈 파산과 바벨 인출 중단 사태로 잠정 손실 규모가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제목 CM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92.7%, 9월 0.50bp 확률 79.0%. 4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bp 인상할 확률은 92.7%를 기록했다. 전날의 86.2%에 비해 높아진 것, 0.50bp 인상 가능성은 7.3%에 불과했다. 9월 회의에서 0.75bp 인상할 확률은 14.8%, 0.50bp는 79.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3.25에서 3.5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금리가 1.50에서 1.75%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4번의 회의 동안 1.7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은 7월에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 0.50%포인트 인상한 후 11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내년 6월 연준이 금리를 3.00에서 3.25%나 그 밑으로 내릴 가능성을 52%가량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이다. 연준은 7월 25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한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